지역 문화 생태계를 위해 청년 문화기획자들과 예술가들이 함께 모이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인디 뮤지션들의 생생한 라이브 공연이 열렸는데요. 문화와 예술, 음악이 살아 숨쉬는 공연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춘천에서 가장 먼저 봄을 알리는 전말촌에서 2019 농촌 매화 속 도자기 축제가 열렸습니다. 향기로운 매화꽃은 물론 도자기 작품들이 전시돼 봄 감성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매화꽃 향기로운 전말촌에서 봄을 만나봤습니다. 강원도 학생체육의 최대 축제인 2019 강원도 소년체육대회가 영월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는 특히 다양한 문화 공연과 초청 공연, 진로 박람회까지 더해져 모든 학생들이 즐기는 스포츠 문화축제로 운영되는데요. 그 화합의 현장 다녀왔습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4월 8일 월요일 생방송 강원 365입니다. 강원도 동해안 일대를 덮친 대형 산불로 인해 모두가 걱정스럽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다 타버린 집과 살림 걱정에 여전히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이재민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전국 각지에서 모인 자원봉사자들 덕분에 재난 심리치료는 물론이고 긴급 주거지 상담과 식사 제공 등 편의는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중요하겠죠. 면밀한 피해 조사와 빠른 복구 작업으로 한순간의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의 화마의 상처를 딛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오늘은 김기환 리포터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리포터 김기환입니다. 자, 이번 산불 피해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참 속을 상하고 계실 텐데요. 저 역시도 좀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강원 365 또 강원도를 대표하는 프로그램인 만큼 오늘 방송을 통해서 강원 도민분들 또 시청자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좀 위안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주에 정말 가슴 아팠던 소식이 있었습니다. 속초 고성에서 산불이 일어났고요. 또 강릉 옥계에서 산불이 발생을 하면서 큰 피해를 입곤 했는데요. 맞습니다. 가장 먼저 발생한 건 고성 속초 산불이었습니다. 지난 4월 4일 목요일 저녁이었는데요. 이 고성에서 시작한 산불이 속초 도심까지 번지면서 그야말로 현장은 정말 아비규환이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시기가 또 돌풍이 많이 부는 시기인데 양간 지풍까지 더해지면서 이 강풍 피해가 더 컸다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네. 특히 속초시에서는요. 많은 시민들이 산불을 피해서 이재민이 되기도 했다는데요. 네. 그 현장 4월 4일 밤에 긴급했던 현장 취재해봤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속초를 둘러싼 야산 전체가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4월 4일 저녁 화마가 속초를 뒤덮었습니다. 저녁 7시 17분경 고성군 토성면에서 시작된 산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급속도로 번지기 시작했는데요. 이번 산불은 불과 1시간 만에 5km가량 떨어진 곳에 불길이 닿을 정도로 확산 속도가 빨랐습니다. 영동 지역엔 강풍경보와 건조경보가 내려져 있던 상황. 최악의 조건 속에 산불의 위력은 커져만 갔는데요. 한 해 농사를 준비하고 있던 농가에선 농기계마저 잃어야 했습니다. 다시 봐도 참 가슴 아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폭발 위험 때문에 가스 공급이 중단되면서 아파트 단지는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바람이 저 위에서 이쪽으로 바다 쪽으로 부으니까 불길 따라 막 한 100m 이상 푹푹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불길은 바람을 타고 날아다니며 민가를 덮쳤습니다. 급기야 도심까지 산불이 번져오자 사람들은 서둘러 대피했는데요. 대피소엔 불안과 허망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그러니까요. 영랑호변에 위치한 속초의료원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불길이 병원을 향해 손을 뻗어오며
환자들까지 대피를 준비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의료원 상황이 지금 현재 지금 중환자들은 이제 보건병원으로 50명 정도 대피를 하고 일반 환자들은 저희가 시청에서 이제 그 버스나 대형 버스를 지원을 해서 일부는 초등학교로 지금 후송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혼란한 상황 속에서 신속하고 차분하게 대피를 준비합니다. 최악의 산불에도 인명피해가 적었던 건 시민들의 위기 대처 능력이 빛을 발했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지금 영남초등학교도 불이 날아다니고 불꽃이 날아다니고 연기가 너무 자욱하니까 거기 모이신 분들도 안암 옆에 속초 생활체육관으로 옮기고 있어요. 소방대원들은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환자들을 옮기려면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지만 불길은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죠. 촌각을 다투는 긴박한 상황의 연속. 환자분들도 정말 놀라셨을 거예요. 그러게 말이에요.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대피소도 안심할 수가 없었는데요. 대피소로 지정돼 있던 영랑초등학교에 불길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대피소에까지 불이 번진 상황이죠. 저기 정말 위험한 산이거든요. 상황이죠. 이렇게 팽돌아서. 네, 산이란 말인데 요 도로 건너편에 영랑호하고 붙은 산이 쫙 길게 있어요. 거기 밑으로 속구 끝으로 동네가 이렇게 두구지 마을이 있거든. 근데 거기에 불이 붙었다 그러면 다 탔다고 봐야죠. 그렇죠. 영랑초등학교가 대피소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자 이곳에 모여있던 시민들은 또 다른 대피소를 찾아 이동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정서스러운 꽉 찰 수밖에 여기도 한 430명 넘거든.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만약 이동하게 되면 생활체육관 아니면 아예 100% 빠져야 돼. 도심엔 매캐한 연기가 가득했고 하늘은 불길과 잿더미로 뒤덮였습니다. 소방청은 오후 9시 44분을 기해 화재 대응 수준을 최고 단계인 3단계로 높였는데요. 진화 작업이 계속됐지만 산불의 확산 속도가 너무 빨라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야, 참. 초속 20m 이상의 강풍과 건조한 기후라는 악조건 속에 화마는 눈앞에 있는 모든 걸 태우며 빠르게 동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산불의 초기 발견과 대응이 빨랐음에도 불구하고 처참한 결과가 돌아왔는데요. 속초엔 악몽 같은 긴 밤이 이어졌습니다. 정말 악몽 같은 밤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피소에까지 불길이 들이닥치면서요. 네. 피해 중이셨던 시민들이 또 한 번 다시 피해를 그렇죠. 입으셨던 이재민들 다시 한번 피해를 또 도망쳐 나와야 했고요. 그렇죠. 병원에까지 불길이 들어닥친다는 소식이 있으면서 참 어떻게 보면 위험하고요. 좀 무서웠던 밤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뭐 산림뿐만 아니라 민가도 타고요, 차도 타버리고요, 또 인명 피해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참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번에 피해를 입었던 지역이 바로 속초와 강릉, 동해, 인제 지역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됐고요. 본격적인 피해 복구에 돌입을 했는데요.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재민들이 마음의 상처까지 회복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기환 씨가 준비한 소식 만나보도록 할까요? 네, 제가 이번에 좀 특별한 공연을 다녀왔는데요. 참 산불 피해 소식을 전해드린 다음에 이 소식을 전해드리게 돼서 참 유감스럽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게 또 우리 도민분들께 좀 작은 위로가 되길 바라면서, 명수 씨는 혹시 공연 좀 좋아하시나요? 공연 예. 저 좋아하죠. 뭐 뮤지컬도 좋아하고요. 연극도 좋아하고요. 네. 이런 공연을 볼 때면 또 사실 어떤 분위기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이번에 다녀온 곳이 원주의 작은 카페인데요. 가끔씩 좀 문화 공연장으로 바뀌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곳이 이제 입소문이 나면서 원주의 문화예술공간으로 새롭게 자리바뀜하고 있다는데요. 어떤 카페인지 지금 한번 가보시죠.
원주시 반곡동의 한 카페를 찾았습니다. 이곳이 바로 지역의 젊은이들이 의기투합해 지역 문화의 부흥을 꿈꾸는 곳이라는데요. 원주 청년예술가들의 아지트이기도 한 이곳. 그야말로 청춘의 낭만이 가득한 곳입니다. 평상시에는 시민들이 카페나 아니면 대관으로 이용하실 수 있고 저희가 정기적으로 전시와 공연, 그다음에 저희 작품들, 굿즈들을 좀 소개하고 있는 장소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지역을 주제로 한 지역 예술가들의 작품들도 만날 수 있고요. 원주를 기반으로 활동하거나 아니면 원주에 거주하고 계신 작가님들 아니면은 원주를 주제로 한 일러스트들, 그런 원주를 주제로 한 것들에 대한 관련 상품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가지고 또한 새로운 주제로 새로운 작가를 계속해서 발굴해서 기획 전시회도 열고 있는데요. 원주 시민들에게는 가까운 곳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죠. 아무래도 원주가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다 보니까 일상에서 예술적인 공간을 접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인데 카페에서 다른 예술인들이랑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신 것 같아서 좀 색다르다라는 느낌이 든 것 같아요. 이분은 누구시죠? 네, 이분은 말이죠. 바로 이번 전시의 주인공 작가 다폴 씨입니다. 제가 이렇게 원주 사람인데 원주 사람들한테 제 그림을 보여줄 기회가 없었거든요. 솔직히 이런 공간이 있는지도 몰랐고 되게 기쁘고 원주 사는 사람들도 저의 그림을 막 쉽게 보러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카페가 갑자기 분주해졌습니다. 알고 봤더니요, 이 저녁에 열릴 공연을 위해서 공연장으로 변신 중이라고 하는데 이곳에서, 이 카페에서 인디 공연을 열게 된 데는 다 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원주에서 한 7, 8년 된 밴드들도 관객 주머니에서 티켓 값을 지불해가지고 공연을 해본 적이 거의 없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몇 명이 됐든 한번 지속을 해보자. 일단 무턱대고 공연부터 시작을 해봤던 거죠. 공연 첫 회는 4분이 오셨었어요. 점차 늘어나고 있는, 저번 달에는 한 27분 정도까지 늘어난 상황이었었는데 처음에는 적은 관객으로 시작한 공연. 하지만 꾸준히 입소문을 타면서 어느덧 지역 인디 공연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안녕하세요. 공연 시간이 다가오고 드디어 오늘 공연할 인디 가수들이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첫 번째 공연자는 어쿠스틱 듀오 썸머인데요. 두 분의 분위기가 너무 좋아 보이는데요? 그렇죠. 근데 이 두 분 알고 봤더니 실제 연인 사이라고 합니다. 네. 노래 정말 잘하죠. 저희는 이런 게 사실 조금 더 빨리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공연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저희가 또 소비자가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역 문화라는 게 사실 발전하면 할수록 지역민들한테는 좋은 거니까 이런 기회가 있다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출연할 인디 가수는요, 3가지 색의 어쿠스틱 몽키 타이거 라벨인데요. 과연 이들이 보여줄 공연은 어떤 모습일지 기대가 됩니다. 드디어 공연 시간이 임박하고 자리가 하나둘 채워지는데요. 문화가 있는 날을 맞이해서 열린 공연은 오늘도 만석! 총 27명의 관객들이 공연장을 찾았습니다. 공연 인기가 참 좋네요. 그렇죠? 청춘을 위한 어쿠스틱 밴드 서머라는 팀입니다. It's just your love, it's just your precious, less than 1 minute, it's just your love, love.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다음 공연의 주인공은요? 누굴까요? 여기 앉으시죠. 기환 씨가 왜 나오시는 거죠? 제가 주인공이었어요. 주인공이라고요? 예. 혹시 키 조절이 되나요? 키 조절은 안 돼요. 제가 그 K 본부에서는 2키를 높여서 했거든요. 네, 그리고 마지막 후렴 때 3키 좀 자랑줄이 좀 네네.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 좀 하시는데요? 노래방 좀 많이 다녀왔습니다. 아니, 노래 실력이 진짜 예사롭지 않으세요, 기환 씨? 그렇죠. 알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어서 몽키 타이거 라벨의 공연이 이어졌는데요. 이 공연장을 감싸는 이 감미로운 기타 선율, 여기에 모두들 푹 빠져듭니다. 내가 마냥 회사 끝나고 이렇게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 있었던 게 되게 뜻깊고 진짜 원주에 이사 오고 나서 가장 낭만적인 밤이었던 것 같아요. 완전 공연 문화 볼모지였는데 이런 공간이 생겨서 덕분에 이렇게 집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는 게 너무 저는 행복합니다.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저희가 이제 버스킹하러 다른 지역도 가보는데 뭐 홍대나 그런 데보다 원주가 경치도 좋고 장소도 되게 좋은 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빈 곳이 많아요. 거기를 뭐 시에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바꾸시면 우리들끼리라도 좀 꽉꽉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원주에 좀 숨은 고수들 많거든요. 저희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내가 너의 복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헤이! 박수 쳐주시면 도단이가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앞서도 공연은 역시 분위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분위기가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놓칠 수가 없었죠. 기환 씨의 노래 실력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 저는 기환 씨가 이렇게 노래 잘하신 줄 몰랐거든요. 처음 하셨군요. 네, 놀랐어요. 물론 그 인디 밴드 가수분들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저에게 좀 기회가 주어져서 못하긴 하죠. 네. 개인적으로 좀 영광이었다. 그리고 이제 관객분들 표정 보셨겠지만 정말 진심으로 즐기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다 뿌듯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사실 원주가요 이렇게 문화적으로 발전은 하고 있지만 맞습니다. 이렇게 편안한 분위기에서 공연을 즐길 수 있는 곳 흔치 않거든요. 그렇죠. 이번 공연이 참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네요. 맞습니다. 저 공간이 말이죠. 이제 원주의 문화를 사랑하는 또 젊은 분들이 모여서 만든 공간이거든요. 근데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누구나 와서 즐기실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말 많은 분들, 특히 원주 시민분들이 저곳에 가셔서 좀 다양한 문화 공연 한번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15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참 날씨가 좋았지만요. 주말에도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 맞습니다. 강원도에도 이제 꽃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맞아요. 정말 요즘에는 어딜 봐도 다 봄이 온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렇게요. 봄의 시작을 알리는 꽃 혹시 뭔지 알고 계시나요? 봄의 시작? 네. 글쎄요. 개나리? 제가 알려드릴게요. 봄의 전령사 바로 매화죠. 매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화가 가득한 현장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봄이 왔다고 하는데 봄 보셨어요? 설마 봄을 찾아 떠나겠어요? 이맘때 찾아오는 반가운 손님. 여러분 제가 애타게 찾던 봄을 바로 여기서 만났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봄을 만났다. 활짝 핀 꽃과 향기를 가득 머금은 매화. 살랑살랑 불어오는 봄바람에
꽃향기가 가득 느껴지는데 그 그윽한 향기에 빠져보자. 춘천시 서면 전말촌. 한겨울 매서운 추위에도 그 향기를 잃지 않고 봄을 알리며 피어난 꽃이 있으니 바로 매화다. 향기에 이끌려 봄맛을 나온 사람들. 봄을 기다려왔던 만큼 매화꽃 향기에 취하고 활짝 핀 매화에 눈이 부시다. 매화꽃 동산에 있다 보면 마냥 기분이 좋아지는데 봄이 온 게 좀 느껴지시나요? 네, 봄이 온 게 확 느껴지고 생각보다 매화 향이 참 좋아서 네. 옛날에 와이프랑 데이트하던 생각도 나고 좋네요. 너무 로맨틱하시다. 매화꽃이 예쁘세요? 아니면 와이프분이 예쁘세요? 얘기 잘하셔야 합니다. 당연히 와이프죠. 오,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진짜 너무 예쁘세요. 아니 거짓말인 것 같은데. 네, 이 매화 향에 취해가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여기 또 꽃 보시니까 오늘 오셔서 본 소감 한 말씀만 해주신다면. 가족들끼리 좀 답답했는데 이렇게 꽃도 보고 산책도 하고 그러니까 마음도 많이 상쾌해지고 좋은 것 같아요.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 마법이라도 있는 걸까? 매화 향에 취한 피영 씨. 이거는 꼭 팝콘 터진 것 같네. 팝콘처럼 톡톡 터지는 매화. 기분 좋은 상상 속에 빠져본다. 봄을 알리며 피는 꽃 매화. 봄에는 예쁜 꽃으로, 여름에는 주렁주렁 열린 매실로, 겨울에는 따뜻한 매실차를 즐길 수 있다. 이곳에서 또 매화꽃 축제를 열게 되셨어요. 처음에 어떻게 기획하시게 된 거예요? 8월 달에 저희가 들어왔는데 그 다음에 4월 달에 보니까 매화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희가 이사 올 때는 이런 줄 모르고 왔거든요. 그래서 지인들을 뭐 한 분, 두 분 이렇게 모셔다가 매화차도 한 잔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좋은 하는 거야. 그래서 아, 이거를 우리끼리 즐기면 안 되겠구나. 여러 사람들이 좀 공유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런 뭐 자그마한 축제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빨리 봄을 맞이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봄 소식을 알리는데 야트막한 동산에 하얗고 빨간 매화꽃이 가득 피었다. 오다 보니까요. 어떤 꽃잎은 빨간색이고 어떤 꽃잎은 하얀색이에요. 이건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청매실은 주로 이제 술 담그고 장아찌 담그고 그럴 때 쓰고 요 홍매실은 보통 매실 엑기스라 그러죠. 그 매실 청 담글 때 쓰고 그렇게 용도가 조금 틀려요. 그런데 뭐 그냥 같이 이렇게 해도 되는데 엄밀히 구별하자면은 그렇게 용도가 조금 틀린 매실들이에요. 그럼 제가 이곳에서 맛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아, 아까 그 제가 말씀드린 그 매실 갖고 만드는 매실 원액 뭐 장아찌 이런 거 맛보실 수 있고 이 축제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매화차를 마실 수 있어요. 이때만 맛볼 수 있는 매화꽃차. 따뜻한 물에 활짝 핀 매화꽃 한 송이를 띄워 마신다. 몸속 깊이 전해지는 매화의 향기. 이렇게 찻잔에 매화꽃이 예쁘게 폈어요. 너무 예쁜데 이 매화꽃차 설명 좀 해주세요. 생화를 직접 이렇게 따뜻한 물에 띄우면 그 안에서 활짝 피면서 매화 향이 올라오면서 아주 향긋한 차가 됩니다. 정말 입안에요. 봄이 가득 들어오는 기분이에요. 눈으로 한 번 반하고 코로 한 번 더 느끼고 봄으로 스며든다. 차라는 거, 꽃차라는 거는 그냥 입으로 먹는 게 아니고 코로 마시는 그런 느낌 있죠. 코가 환해지는, 예, 너무 향이 좋아요. 온기가 있던 옛 지명대로 도예마을로 유명한 전말촌. 곳곳에 자리 잡은 도자기 작품들이 눈에 띈다. 이곳에서 도자기 빚는 법을 배우고 직접 만든 작품들이라는데 실력이 대단하다. 도자기 작품 앞에 발길을 멈춘 사람들. 투박하지만 매화꽃과 어우러져 더 빛난다. 이렇게 숲속에 지금 도자 전시회가 쫙 돼 있습니다. 네, 이거 네. 보시니까 어떠세요? 꽃이 만발한 데 이렇게 도자기가 있으니까 네. 너무 잘 어울려요. 너무 잘 어울리고 예쁘고
정신적 치유도 되고 이걸 만들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행복했겠다 이런 생각이 이렇게 그 작가들의 그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기분이 좋았어요. 축제장 한편에 마련된 체험장. 평소에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도자기를 직접 빚어본다는데 만드는 사람에 따라 각양각색으로 태어나는 도자기만의 매력. 네, 정말 다양한 도자기들이 있어요. 근데 또 제가 그냥 아무 보기만 하고 갈 수는 없잖아요. 한번 만들어 보고 가려고 하는데 이건 뭔가요, 선생님? 그림을 그린다든지 그림도 그려볼 수 있고 조각처럼 이렇게 홈을 파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만들 수 있어요. 휘영 씨만의 감각으로 도자기컵 만들기 도전.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흙을 손으로 조물조물. 둥글둥글 굴려 손잡이를 만들고 바닥이 너무 두꺼우면 깨질 수 있으니 적당하게 깎아준다. 저 정말 걱정했거든요. 제가 손이 꽝손이어가지고. 그런데 꽝손인 저도 하기 굉장히 쉬워요. 자기가 원하는 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자주 와요. 체험을 많이 오거든요, 애들이. 매화 축제에 왔으니 매화 한 송이 조각하는 센스. 원하는 디자인을 그리거나 새겨 넣는다. 그리고 손잡이를 붙여주면 완성.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컵이 뚝딱 완성됐다. 어때요, 선생님? 제가 만든 작품 평가를 한번 해주신다면. 디자인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 성향이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너무 예쁘게 잘 나왔어요. 지금 오시면요, 이 매화꽃 향기에 취해볼 수도 있고요. 온 가족이 함께 이렇게 자기 만드는 체험도 해볼 수 있으니까요. 완벽한 봄나들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멀리 가지 마시고 가까운 곳으로 오세요. 여러분, 이곳으로 와보세요. 매화가 가득 핀 동산에서 열리는 소박하고 아담한 마을 축제. 봄을 느낄 수 없었던 시민들에게 마음껏 봄을 느끼게 해주는 것. 매화와 함께 향기로운 봄날의 추억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네, 보기만 해도요, 향긋한 매화의 향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요, 만개한 매화는 기본이었고요. 그렇죠. 매화를 품었던 도자기 작품도 만나볼 수 있고요. 또 생화를 직접 따서 이 차로 만들어 마실 수 있으니까요. 네. 정말 봄이 왔다는 걸 실감할 수 있는 축제가 아니었나 싶네요. 맞습니다. 물론 이제 축제 자체는 끝났습니다만은 매화꽃이 질 때까지 계속해서 개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셨겠지만 도자기 체험도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예쁜 매화꽃도 보시고 도자기 체험도 하시고 이번 기회에 매화와 함께 정말 이쁜 봄날 추억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네요. 네, 또 흐드러진 이 매화 나무 아래에 있으면요. 정말 마치 영화 속 주인공이 될 것 같은 그런 기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께서도요, 매화의 매력을 느껴보고 싶으시다면 매화꽃이 다 지기 전에 그 매력으로 한번 빠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소식은요. 강원도 학생 체육의 최대 축제죠. 2019 강원도 소년체육대회 소식입니다. 맞습니다. 지난주 영월에서 열렸는데요. 다양한 종목의 체육 경기는 물론이고요. 문화와 예술이 공존하는 정말 축제의 장이었다고 합니다. 네, 기존 대회와는 변화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모습일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제가 오늘은 영월에 왔습니다. 2019 강원도 소년체육대회가 열린다고 해서 지금 이곳에 왔는데요. 이번 소년체육대회는 좀 특별하게 열린다고 해요. 기존의 체육 특기생들만 이 체육대회를 즐겼는데 이번에는요, 모든 학생들이 즐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현장인지 지금 바로 함께 가보시죠. 학생을 위한 2019 강원도 소년체육대회가 영월에서 열렸습니다. 강원도 내 초중학교 학생 3,400여 명이
31개 종목에 참가해 정정당당한 경쟁과 우정을 나눴는데요. 그런데 올해는 뭔가 달라진 점이 있다고요? 학생들을 위한 행사가 굉장히 많이 준비가 돼 있을 것 같아요. 올해 대회는 스포츠 문화 축제를 표방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대회뿐만 아니라 각 경기장별로 각종 문화 행사와 진로 박람회를 겸해서 이제 대회를 지금 준비를 했고요. 네. 그러한 것들이 학생 선수들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들도 함께 어울리는 그야말로 이제 축제의 본 의미를 되찾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과 일반 학생 모두가 축제의 주인공이란 말씀. 자, 그럼 제일 먼저 체육대회의 꽃, 육상 경기부터 둘러볼까요? 친구들 지금 되게 열심히 보고 있는데 너무 서야진이요. 친구 응원의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아니 친구가 우승을 안 할 수가 없겠는데요. 뜨거운 응원과 열정 가득한 관람석. 그런데 이분들은 무슨 얘기를 그렇게 진지하게 하죠? 어떤 얘기 준비하셨는지 알까요? 내일 여기 친구가 그 대회에 멀리뛰기 종목을 나가는데 동시에 이제 200m 종목이 있어서 그걸 동시에 나가느냐 아니면은 뭐 멀리뛰기 한쪽에다가 더 힘을 실느냐 그걸 놓고 학생의 의견을 좀 듣고 있었어요. 전략적으로 또 가야 그렇죠, 네. 또 우승에 더 한 걸음 가까이 그렇죠. 예. 어쨌든 학생의 의견을 들어봐야죠. 저는 멀리뛰기에만 집중을 해서 좋은 성과를 얻는 그걸로 결정했어요. 결정을 내렸어요? 네. 결단을 내리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이번 그럼 멀리뛰기에 또 임하는 각오가 있을까요? 그냥 남 신경 안 쓰고 저의 페이스대로 맞춰서 가려고요. 우리 정민이가 자신의 실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결과가 어떻든 간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항상 응원을 할 거라고 응원을 꼭 해주겠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저희도 응원할게요. 경기장에서는 초등부 여자 달리기 대회가 열렸는데요. 평창과 영월, 정선 친구들이 나란히 1, 2, 3위를 차지했네요. 수고하는 우리 서로를 위해서 박수 한번 칠까요? 수고했어, 서로 안아줄까요? 네. 이렇게 열심히 노력한 만큼 성과를 얻었어요.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뭔가 뿌듯해요. 노력 많이 했죠? 얼마나 힘들었어요? 제가 네. 재미로 하다 보니까 전 힘들진 않았어요. 아, 즐겼어요? 맞아요. 사실 성과보다도 더 중요한 게 얼마나 이 스포츠를 즐기느냐잖아요. 근데 즐기기도 하고 또 이렇게 성과까지 얻어가니까 너무 뿌듯한 하루가 될 것 같아요. 우리 친구는 어때요? 저도 좀 좋아요. 맨날은 아닌데 대부분 3등 하고 했는데 이제 2등 해봤으니까 기분이 되게 좋아요. 이번에는 복싱 경기가 열리고 있는 체육관으로 가볼까요? 지금까지 학생들이 지금까지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아마 열심히 지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배운 대로 자기 나름대로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으면 좋겠다. 후회 없이 경기에 임했으면 좋겠다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시합에 들어가기 전 충분히 몸을 풀어주는 학생들. 그런데 이분은 뭘 하시나?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학생들을 보니까요. 저 눈빛에 투지가 잔뜩 담겨있어요. 저도 한번 따라해볼게요. 지금 어떤 체급에 지금 도전을 하러 나오셨나요? 지금 마이너스 66. 이번 그럼 대회 목표 있을까요? 1등을 해가지고 네. 전국 소년체전 나갑니다. 전국 소년체전까지 화이팅! 파이팅 하세요! 영화 실내체육관에서는 영화 우생순의 주인공들이죠. 중등부 여자 핸드볼 선수들의 경기가 열렸는데요. 프로 못지않은 선수들의 기량에 보고 즐기는 재미가 쏠쏠. 핸드볼이 이렇게 재밌는 줄 몰랐어요.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정말 박진감 넘치고 긴장돼서 손에 땀마저 나는 것 같아요.
흑백의 세연중학교와 삼척중학교 선수들의 양보할 수 없는 한판 승부. 경기장은 어느새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엎치락 뒤치락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빙의 승부에 관람석도 이미 응원으로 하나가 되었는데요. 선수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눈으로 쫓으며 승리를 응원하는 사람들.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네, 우리 자녀 응원하러 왔습니다. 진짜 제가 계속 지켜봤는데 진짜 여기 응원 열기만큼 뜨거운 것이 정말 없었거든요. 이 장문은 어떻게 준비하신 거예요? 이거 다 학부모들 개인으로 구입하셔가지고 이게 하신 거예요. 진짜 열정이 정말 대단하세요. 위에 선배들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또 전반전 세연중학교가 또 후반전으로 또 이끌어 나가잖아요. 네네. 후반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분명히 우리가 이길 거고 승리를 끝까지 지킬 겁니다. 화이팅! 화이팅! 이번에는 문화축제가 열리고 있는 영월 스포츠파크로 가볼까요? 재미있는 공연은 물론이고요. 직업의 다양한 체험도 해볼 수 있는데요. 2차전에 썬더별속 이런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친구들이 와서 그냥 의기소침하게 있는 것보다는 이런 체험 활동을 통해서 공부도 하고 또 다른 직업을 모색할 수 있기도 하고요. 또 저희 청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구경을 와서 물론 경기 구경도 하지만 또 같이 와서 축제 분위기로 진로 체험도 하고 뭐 이런 차원에서 교육청에서 기획해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전문 예술인들의 길거리 공연은 물론 난타와 방송 댄스 등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까지 정말 다양한 공연이 펼쳐졌는데요. 이렇게 지역에서 소년체전이 열리고 있는데 가까운 곳에서 열리고 있어요. 어때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수업하다가도 현장 체험 학습처럼 나와서 여러 가지 경험도 할 수 있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정정당당한 경쟁과 우정을 나누고 선수들과 일반 학생들이 함께 즐겼던 2019 강원도 소년체육대회. 앞으로 진정한 스포츠 문화축제로 자리 잡아가길 기대합니다. 제가 오늘 영월 곳곳을 돌아다녀 보니까요. 영월이 정말 강원도 소년체육대회로 들썩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우리 선수분들 정말 열심히 노력한 만큼 최고의 기량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우리 선수들 파이팅! 네, 영월 곳곳이 그야말로 학생들에게는 축제의 장이 됐던 것 같네요. 맞습니다. 영월 공설 운동장 또 체육관 스포츠파크 이렇게 곳곳에서 다양한 스포츠 경기와 또 문화 공연들이 열려서 선수들과 일반 학생들이 다 함께 어울릴 수 있었던 그런 축제가 됐다고 하네요. 네, 이번에 특별했던 점은요. 대회 기간 전에 사전 경기도 많이 열렸다고 합니다. 거의 한 달 가까이 스포츠 축제로 영월이 들썩들썩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또 이번 대회 슬로건이 말이죠. 함께 꾸는 꿈, 함께 만드는 희망이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강원도 소년체전이 다 함께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진정한 축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소식까지 모두 만나보셨습니다. 김기현 리포터 오늘 함께해 주셨는데 오늘 어떠셨나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번 산불 피해로 고통을 겪고 계신 이재민 분들께 감히 제가 위로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전문가분이 이제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 산불 피해로 가장 힘든 건 결국에 이재민 분들이겠죠. 그리고 그 트라우마 치유를 하는 게 회복과 복구에 가장 중점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제가 2년 전에도 강릉에서 5월 달에 산불이 발생했을 때 그 현장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그 현장을 보면서 느꼈던 거. 산불 살림이 타버린 것도 힘들지만 그걸로 고통하고 계시는 고통 속에 신음하고 계시는 그 이재민 분들 하루빨리 그 고통 속에서 좀 헤어나오실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좀 기도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세요. 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수요일 방송 안내해 드립니다. 보는 곳마다 그림이 되는 아름다운 벚꽃 명소부터 봄바람 맞으며 달리는 간현 레일바이크까지 꽃 따라 봄 따라 이맘때면 더욱 사랑받는 원주의 관광 명소들을 소개합니다. 한때의 젊음과 낭만의 대명사로 통했던 강촌역은 춘천의 봄을 만나기에 제격인데요. 이곳에서 옛 경춘선 철도를 따라 달리는 레일바이크를 타고 봄 드라이빙 즐겨봤습니다. 봄맞이 플리마켓이 파릇파릇한 잔디광장 위에서 열렸습니다. 아기자기한 수공예품부터 흥겨운 버스킹 공연에 기부를 통한 나눔까지 설렘 가득했던 원주 잔디광장 플리마켓 현장을 소개합니다. 오감만족 입으로 즐기는 봄은 어떨까요?
봄 향기 가득한 냉이 닭갈비와 쑥 케이크, 벚꽃이 핀 라떼까지 봄냄과 영양 가득한 식도락 여행 즐겨봤습니다. 네, 오늘 아침 강원 산불 피해 지역에서 재발화로 의심되는 산불이 발생해 긴장감이 커졌었는데요. 다행히 50여 분 만에 진화돼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이렇듯 불씨가 남아있을 경우 계속 재발화할 수 있어 앞으로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속히 잔불까지 완벽하게 진압돼서 더 이상의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없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또한 산불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인별 예방법을 숙지하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이 산불 대피 요령들 사전에 숙지하셔서 사고 발생 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내일 화요일은 여자축구 국가대표팀 친선 경기 중계로 인해 하루 쉬고요. 저는 수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눈이 부신 아침 햇살처럼